베트남 북부에 위치한 고산 도시로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최고봉인 판시판산과 고산지대 특유의 계단식 벼농사 풍경, 전통 문화를 고수하고 있는 베트남 소수민족인 몽족들의 상간마을이 유명한 곳입니다. 비록 우기였던 6월에 방문했지만 하노이에서 한 달 살이하는 동안 뒤늦게 방문한 것을 후회할 정도로 너무 아름다웠던 사파에서의 3일간의 여정을 소개합니다. 영상의 마지막에는 이러한 여정을 위해 저희가 사용했던 경비도 공유할게요. 먼저 사파에 가는 방법입니다. 가장 편리하고 경제적인 교통수단으로 하노이에서 출발하는 야간버스를 추천합니다. 버스표는 베세레라는 앱에서 예매할 수 있고요. 하노이 올드쿼터를 포함한 복수의 픽업 장소 리스트에서 자신에게 가장 편리한 장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노이 시내 외곽에서 한 달 살이 중이었던 저희는 롱비엔 지역에서 버스를 탔습니다. 다음날 새벽 5시경 사파의 버스터미널에 도착하면 사파 시내에 위치한 숙소까지는 버스 회사에서 밴을 이용해 무료로 데려다줍니다. 트레킹이 주 목적이었던 저희는 사파 시내에서 6km 떨어진 방갈로를 예약해서 택시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저희가 묵었던 차파 팜스테이는 사파 시내에서 타반이라는 상간마을까지 가는 트레킹 코스 중간에 위치한 숙소로 양방향으로 트레킹을 할 수 있고 자연 속에 푹 파묻힌 위치가 마음에 들어 선택했습니다. 발코니가 딸린 독립적인 방갈로였던 숙소는 우기임에도 산과 하늘, 주변의 눈을 하염없이 바라보기만 해도 며칠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은 힐링 스팟이었습니다. 주인분의 배려로 무료로 얼리 체크인한 후에 비가 그치길 기다리다가 오전 11시경 사파 여행의 첫 번째 목적지인 까깐 마을로 향했습니다. 숙소에서 까깐 마을까지는 5.5km 거리로 비온 뒤 구름이 쉬어가는 고산의 풍경과 끝도 없이 펼쳐진 계단식 논뷰를 감상하다 보면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우유 광고 화면 같아. 상상했던 그대로의 사파. 마을의 하이라이트는 내리막길을 걷다 만나는 무엉무아강 주변으로 펼쳐진 흐몽족의 전통 마을과 티엔사 폭포입니다. 많은 비가 온 뒤라서 풍부한 수량의 황금빛깔 폭포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우정이 내려올 것 같은 환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강 주변을 따라 마을을 돌아보면 민속촌처럼 인위적인 연출된 느낌이 있긴 하지만 수공예 작품을 만드는 흐몽족 여인들과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는 아이들,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로컬 식당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파를 둘러본 후 저희는 옹기를 따라서 다시 트레킹을 하며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 역시 논에서 놀거나 소를 모는 아이들을 만날 수 있어 지루하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두 번째 날, 팜스테이에서 제공하는 심플하지만 따뜻한 조식을 먹은 저희는 사파 시내로 향했습니다. 사파 시내 여행의 시작은 선플라자입니다. 선플라자는 유럽풍 노란색 건물 자체가 매력적이어서 인증샷 찍는 관광객들이 붐비는 곳이에요. 판시판 산으로 가는 케이블카 매표소가 있는 선플라자는 실내도 웅장하고 고급스러웠습니다. 사파 여행의 진수는 판시판산 정상이지만 산 정상에 가득한 구름이 거치질 않아서 저희는 판시판산 케이블카는 포기하고 모노레일만 타보기로 했습니다. 모노레일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파 고원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유니크한 경험이었습니다. 모노레일이 정차한 무엉호어약 주변으로 아름다운 정원이 조성돼 있어 산책하기 좋습니다. 올라가는 케이블카 선을 따라서 위로 다 구름이에요. 저희는 안 가는 결정을 한 거에 대해서 스스로 합리화를 하면서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사파 시내로 내려온 저희는 빨간색 모노레일이 지나는 풍경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카페로 향했습니다. 티타임 후에는 사파 시내를 골목골목 거닐며 호수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저녁은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식당에서 따끈하고 얼큰한 핫팟을 먹었습니다. 와, 끓고 있다. 관광객이 몰려든 사파의 밤거리에는 춤을 추거나 동생을 업고 물건을 팔며 돈을 벌이는 어린아이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낮에 지나쳤던 곳들의 야경을 보며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저희는 하노이로 돌아가는 오후 3시 버스를 타기 전에 숙소에서 왕복 4km 거리의 라오카이 마을로 두 번째 트레킹을 시작했습니다. 비가 왔지만 은은히 안개가 내려앉은 환상적인 테라스 논뷰를 직관하며 걷는 환상적인 트레킹 코스였습니다. 그림 그리라로도 이렇게 못 그리겠다, 땅을. 그지? 이 사선의 그 느낌이 이 2D로는 잘 안 보인다. 그지? 트레킹을 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는 장소네. 중간중간에 라오카이 마을 주민들의 모습을 만날 수 있어 지루할 틈이 없는 길입니다. 온 동네에 미사드리러 왔네요. 많은 관광객들이 길을 안내하는 가이드와 함께 사파 지역 트레킹을 하는데요. 구글 지도로 쉽게 길을 찾을 수 있어서 투어 상품을 구매하지 않고 자유롭게 와도 위험하거나 길을 잃을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사파에서의 마지막 식사는 버스터미널 근처에 있는 볶음밥 맛집입니다. 식당 주인 아저씨의 환대 덕분에 사파 여행이 따뜻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Very good. Very good.
마지막으로 저희가 사파 여행을 위해 사용했던 경비입니다.